오늘 생활과 윤리 32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자연윤리, 생명 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인간 중심주의,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배웠었죠. 자, 요 분야는 수능에 늘 출제가 되고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변별 난이도가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생명 중심주의. 자, 이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이제 모든 생명체로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인간, 도덕적 고려에 대해서 인간, 다음에 동물, 동물에서 이제 피터 싱어하고 톰 레건, 요 두 사람 배웠었죠. 이번에는 이제 동물만 아니고 이제 식물까지, 생명체니까, 여기까지 확대합니다. 인간, 동물, 식물. 여기에 이제 첫 출발이 슈바이처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 받았던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자연, 동물과 식물들, 엄청난 그런 동식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슈바이처가 쓴 책에 보면 생명의 외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마인 것 같아요. 하마가 물 속에서 저도 이제 에티오피아 여행 갔었을 때 하마를 봤었거든요. 그 뚱뚱한 그 하마를 봤는데 하마하고 같이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있을 때 하마하고 같이 물 속을 싹 이렇게 같이 헤엄쳐서 갈 때, 걸어갈 때인가 하여튼 헤엄쳐서 갈 때 그 느낌, 뭔가 묘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생명의 신비,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하마하고 같이 있구나. 그리고 석양이 뉘엿뉘엿 있고 그런 묘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그걸 받은 거예요. 진짜 신비롭다. 생명이라는 거 참 신비롭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렵다. 그리고 두려워서 존경할 수밖에 없다. 마치 절대자, 신을 접하듯이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생명체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을 지극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 느낌을, 경험을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이론 체계로 만든 게 바로 이런 생명의 외경,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생명 자체가 본래 가치가 있다. 그게 사람한테 어떤 수단적, 도구적 가치가 있다 없다 논하기 이전에 본래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도덕적 선, 악이라는 것은 뭐냐? 선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유지하고 촉진하고 발전 가능하게끔 도와주면 그건 착한 거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저해하는 것들은, 억누르는 것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상을 누가 이어받느냐? 폴 테일러가 이어받습니다. 테일러. 제가 이 테일러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요. 테일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폴 테일러, 찰스 테일러, 폴 테일러도 여러 명이 있고요. 유명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테일러 이제 재단사 가문인데 얘네들 후손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잘 알기 바랍니다. 폴 테일러입니다. 폴 테일러. 자, 폴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인간, 동물, 식물 이런 애들은 의식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능에 보면 이 폴 테일러의 제시문이다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 이런 단어가 나오면 폴 테일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인간, 동물, 식물은 자신의 고유한
고유한 방식으로, 요 단어도 되게 폴 테일러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격체와 다름없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슈바이처는 본래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엄밀하게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뭐 교과서 수준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 테일러는 우리는 자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폴 테일러가 쓴 책 제목도 자연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Respect for Nature라고 해서 respect 존경하다 있죠. For nature 자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4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종종 돼요. 제가 이번에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동물들한테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라. 악행 금지 혹은 불침해. 그런 거. 다음 간섭하지 마라. 개별 유기체의 자유에 간섭하지 마라. 생태계 조작하지 마라.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에 이제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에 노루들이 있거든요. 노루. 그래서 백록담, 하얀 노루, 사슴이 사는 곳. 노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루 옛날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잡아먹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자연을 보호합시다 해서 노루를 또 막 키워주고 막 살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 함부로 그렇게 조작하고 통제하고 하지 마라입니다. 가만히 잘 놔둬라. 그냥 노루들이 그냥 잘 살게끔 잡아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막 노루가 없다고 막 다른 곳에서 막 데려다가 막 풀어놓지도 말고 불간섭이죠. 그다음에 성실의 의무, 신의, 믿음. 우리가 이제 저도 제주도에서 살면서 이렇게 참새 겨울에 참새를 좀 잡아봤거든요. 덫을 넣어갖고 이렇게 덫에 여기 덫이 있어요. 쥐덫이죠. 쥐덫에 여기에서 뭘 넣냐면 귤을 넣어요. 귤. 겨울에 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귤이 있으면 참새들이 배고파갖고 여기 와서 귤을 쪼아 먹다가 덫에 걸려서 저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새들은 믿고 온 거죠. 와, 저기 먹을 게 있구나 해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딱 기만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죠. 이러지 마라. 이게 신의의 의무입니다. 이런 거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다음에 보상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자, 여기 집을 지어 통나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려면 이 엄청난 이런 나무들을 잘라야겠죠. 잘라서 이렇게 통나무 집을 만드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통나무 집을 만들어서 이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사라졌으니까 얘한테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또 다른 곳에다 요 근처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게 보상적 정의입니다. 혹은 이런 나무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 그래야만 한다. 이게 보상적 정의입니다. 폴 테일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무생물까지 확대한 것.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생태 중심주의 이전 여기까지는 이게 보면 여기 나오죠. 개체 중심적인 환경 윤리다. 즉 여기 쭉 해서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는 다 개체 중심주의고 이 생태 중심주의는 여기 오른쪽 쭉 보시면 전일론이라고 나왔죠. 전체와 하나가 쌤쌤이다. 연결됐다. 하나가 전체다. 개별 생명체가 다 전체와 다 연결돼 있다. 뭐 전일론의 입장이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출제됩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 두 명이 있어요. 레오폴드와 낸스가 있습니다. 자, 레오폴드 정말 많이 늘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대지 여기 보면 대지의 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지. 대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레오폴드입니다. 대지는 땅이죠, 땅, 랜드. 랜드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랜드입니다. 랜드 에틱스. 땅의 윤리. 번역을 대지로 이렇게 폼나게 해놨죠. 대지는 땅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대지윤리의 land ethics. 인간이 대지에 그래서 이 땅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 생태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대지의 생태계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자연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즉 인간한테 필요한 어떤 도구나 어떤 기구, 어떤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본래 가치를 지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나 나무나 뭐 지렁이나 뭐 이런 무생물, 생물들 얘네들은 원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레오폴드가 쓴 책에 모래군의 뭐 이야기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게 요 글로 이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가면 레오폴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게 100% 출제됩니다. 다음에 레오폴드보다 더 센 애가 있어요. 이게 네스인데 얘는 얘의 이제 생태 중심주의를 심층적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Deep ecology라고 합니다. Deep. 아주 깊은 것, 근본적인 것. 즉, 이 네스는 얘는 아마 노르웨이 친구입니다. 아주 센 애죠.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는 인간 중심적 환경운동을 비판하고, 그래서 자, 환경운동하는 애들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너무 피상적이다. shallow, 표현은 shallow, 얕다. 딥의 반대만 shallow 아닙니까? 너희들은 너무 얕은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사람 중심이다. 자원고갈, 석유가 이제 고갈이 되니까 석유 함부로 쓰지 맙시다. 환경이 더러우니까 사람들 사는데 힘드니까 좀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런 환경운동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완전히 바꾸자. 그래서 딥 이컬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얘기하는 게 네스는 큰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아실현,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같은 것을 펼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실현하면 인간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큰 자아실현은 우리 인간을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나만이 아니고 생태계와 함께 그 능력을 펼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나, 물, 그다음에 뭐 지렁이 뭐 이런 것들 다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큰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적 평등 이런 단어도 역시 네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 이제 어찌 보면 이 네스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동양의 유교, 다음에 불교, 다음에 도교적인 색채가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스의 사상을 또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요. 그 네스가 친필로 이렇게 메모한 게 있어요. 그게 봤더니 한자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인 합일, 우리 유교에서도 얘기하거든요. 하늘과 인간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혹은 이 사람이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런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한자로 막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네스는 이 사상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었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했었던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심층적 생태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자연윤리를 크게 두 가지, 객체론과 전일론 입장에서 한번 보겠어요. 앞에서도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객체론이라는 것은 개별 생명체들의 존중에 초점을 맞춘 것. 인간, 개개인, 동물,
뭐 지렁이 혹은 뭐 닭 이런 식으로 생명체 하나하나 개별 생명체들은 뭐 내재적 가치를 뭐 본래적 가치를 이런 고유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개체론이고요. 전일론은 생태 중심주의 전체로서의 자연 환경 혹은 그 종 전체 혹은 생태계 그 자체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이제 전일론이죠. 다 이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 거죠.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우리 인간이 여기 그물망 속에 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여기에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인간이 전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전체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것. 이것을 전일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일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별 생명체 하나하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생태계 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개별 생명체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이제 낮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체론자인 아까 톰 레건 있죠. 동물 중심주의자, 동물 권리론자. 레건이 여기 나왔죠. 동물 권리론자인 레건이 비판합니다. 이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 대해서 니들은 환경 파시즘이다. 독재다 완전히. 자, 종치고 있네요. 자, 생태 중심주의는 전체의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 선을 위해 인간을 포함한 개별 동물을 희생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도 공부했고요. 요거 잘 정리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